특허청을 자동화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제가 요거 알완에 돌려온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깔끔한 내용인데, 요 내용을 먼저 설명 간단하기 전에 먼저 특허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죠. 특허의 요건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 시스템 AI가 이걸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신규성은 비교적 간단해요. 요거는 그냥 이전에 비슷한 혹은 뭐 유사한 기술이 있는가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진보성은 이전에 유사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전에 유사한 기술이 있고 한 기술이 있고, 그리고 그 기술에 어떤 됐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경제성이 있느냐는 거죠. 경제성, 이게 돈이 되느냐. 멋진 특허긴 한데 전혀 쓸모가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렇잖아. 갑자기 생각나는 게 히어로 중에서 정말 쓸데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히어로들 있었는데, 그걸 이제 평가하는 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이게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건 상당히 또 법적인 거예요. 특허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얘기. 특허란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이고 또 법적 어떤 영역이에요. 법적 영역. 그래서 특허법이라는 것도 있고 특허법원이라는 것도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특허청을 이제 AI가 자동화를 시킬, 반자동이죠 물론, 이제 사람의 개입이 있는 특허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하는 거는 첫 번째 제시한 프롬프트는 딥시크를 파인 튜닝해서 특허 출원 문서를 검토해서 등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지 결정하도록, 그죠? 그리고 이전에 연구나 개발된 시스템의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질문에 대한 딥식이 답변한 내용을 이제 참고해가지고 그리고 파인 튜닝하는 절차와 비용, 그죠? 아니죠. 이게 조금 전에 했던 질문이에요. 조금 전에 했던 질문을 참고해서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와 완성된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얘기했느냐니까, 제가 이미 오래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중국의 선전에서 특허청을 AI가 심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또清華대학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들은 게 있고 하니까 어떤 진전이 있는지 궁금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봤더니 역시나 제가 항상 했던 얘기긴 합니다만, 중국이 AI 기술에서 미국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이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지금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데이터가 말도 못하게 풍부하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세 번째는 이제 나는 한국의 비영리 기관이고 인데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특허 기술에 AI를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은데, 중국의 기관들하고 내가 같이 협업해서 한국의 특허 심사 과정에 AI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디랑 협업하는 게 좋겠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물어봤더니 첫 번째 순서대로 얘기가 나왔어요. 했는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아요. 첫 번째 이제 그거는 이제 딥식을 파인 튜닝하는 겁니다. 파인 튜닝해서 특허에 전문화된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비용과 시간, 방법을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죠? 그리고 이전의 연구와 개발된 시스템의 장단점도 한번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이 앞에 있는 영어로 적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천천히 돌려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게 IBM 왓슨하고 페이턴 어드바이저하고 등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구글 페이턴트도 있고, 그런데 이런저런 단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중국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딥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현황이 이렇게 위퍼 보고서 했을 때 AI 심사 오류율이 이만큼이나 높단 말이에요. 높아서 22년도, 그러니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2, 3년 전만 하더라도 AI가 특허 심사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스탠퍼드 대학의 2021년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능합니다. 이제는 가능한데 특히 올해부터 가능하게 됐어요. 딥시크의 파인 튜닝 심사를 하려면 데이터 해서 일단 키퍼는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 코리안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오르가니제이션인가 오피스인가 그래요. 한국 특허청입니다. 특허에 500만 건 하고 거절 사유 태깅 데이터 있어요. 대상 부적합이나 특허를 신청했는데 거절될 때는 거절 사유가 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허 분쟁 사례가 또 20만 건이 있단 말이에요. 특허 법원하고 CAFC 특허 법원이죠. 그리고 대법원하고 여기 있는 걸 해서 전처리를 거치고 전처리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 아키텍처 개조하는데 4주 걸린다고 돼 있는데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 딥시크 R1이 얘기하는 거는 작년 2000 그러니까 7, 8개월 전의 LLM 자연어 처리 기술 수준이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5년 3월 20 오늘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개월 전, 8개월 전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도 지금 이 L1이 얘기하는 거, R1이죠. 딥시크 R1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일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여기 있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데이터 구축하는데 8주, 모델 개발에 6주, 검증해서 총 3억 정도 돈이 들 것이고, 그리고 건당 3.2초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제 20시간, 특허 심사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허 그 출원을 도와주는 직종을 변리사라고 그러죠. 변리사가 특허 출원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특허 심사관들이 심사하는데 평균 20시간 정도 걸리는데 요거 시스템을 하면 3.2초 만에 끝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 1초로 줄어들었어요. 1초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은 7개월 전 상황입니다. 7, 8개월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한 1년 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R1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1, 2년 전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지금 2025년 3월 기준으로서는 1초 미만입니다. 그리고 변동 가능성, 동일한 변동 가능성 2%, 인간의 15%. 그러니까 같은 출원 문서를 두고도 같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특허 출원 문서에 대해서 의견을 다르게 내는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람이 무려 15%나 되는데 의사도 똑같아요. 의사가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동일한 진료 과정을 거쳐서 다른 진단 결과를 내놓는 그런 비율이 15%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AI는 2% 미만, 지금은 1% 미만입니다. 그리고 등등등등등등 있어요. 어쨌거나 AI는 보조, 심사관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6개월 특허 심사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AI 24만 달러니까 한 3억 2,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든다. 그리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초기 2년간은 반드시 인간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이 말은 2년 뒤부터는 그냥 AI한테 맡겨놔도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건데, 자, 요거는 7개월, 8개월 전 정도의 1년 전 얘기고, 특허 출원 처리 효율성도 600% 향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1년 전 얘기고 지금은 6개월까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면 충분하고 예산도 3억 드는 게 아니라 3억 들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도 한 3천만 원, 10분의 1인 3천만 원 정도면은 지금 왜냐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마존 지금 여기 비용을 뽑는 것도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는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만 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GPU, 중국이죠. 중국 클라우드 가격이 왕창 내려왔기 때문에 12만 불이 아니라 이것도 만 불에서 2만 불 정도로 다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저도 지금 언론에서 바꾼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방금 질문했잖아요. 질문에서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와 완성된 시스템을 한번 얘기해봐라고 했더니 잘하고 있어요. 중국은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얘기예요. 중국의 지식재산권국 CNIPA, Chines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gency,
그 CNI 신입합니다. 신입파.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자, 지적재산권 스마트 심사 시스템에서 신입파하고 화웨이가 공동 개발, 우리나라로 치면 특허청이죠. 특허청하고 화웨이가 공동 개발한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알리바바와 저장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절강대학입니다. 절강대학이 어디냐니까 딥시크의 핵심 개발자들이 공부한 곳이 바로 절강대학이죠. 중국어로는 저장대학입니다. 저장다쉐라고 그래요. AI 페이턴트 저지. 그래서 특허 저지가 역시 판사란 말이잖아요. 판사. 그래서 특허 심사관이 저지예요. 그러니까 법적 영역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특허라고 하는 건. 특허 심사관은 사실상 판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등등등등 해서 요런 나왔고, 칭화대에서도 이런 것들 연구했었고, 그죠? 그리고 등등등 있고 해서 요런 걸 했고, 한번 천천히 보시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AI가 승인 권고권만 심사관에게 전달. 그러니까 1차 피틀링은 AI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AI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만 인간에게 넘긴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1, 2년 전 얘기고, 지금은 AI가 제 생각에는 100% 다 합니다. 지금 하면요. 그 성공 사례 가지고 선전해서 2년간 이렇게 했었던 게 있고, 그리고 한계 노력 등등등등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중국이 확실히 앞서 있죠. 그죠? 유럽 시스템, 미국에 비교해도 앞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전망도 나와 있고, 특히 1대1로 얘기가 나와요. BRI죠. BRI 프로젝트.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BRI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하는 국가가 130개 국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0개 국가가 중국이 만드는 실크로드, 새로운 실크로드에 참여하는데, 그 실크로드 길이 통과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국가들 간의 법과 제도를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특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어떤 체제를 통일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요 내용입니다. 자, 등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우리 팀 주피터가 중국에 있는 연구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한국에 니들이 한국보다 먼저 이런 특허 AI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 기술을 우리가 좀 배워와서 한국 특허청에다 적용하려고 하면은 어디랑 같이 손잡고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역시나 1등이 칭화대학교, 칭화다쉐, 그죠? 이거 협력 가능성은 이미 칭화대학은 MIT하고 이런 거 한 적이 있단 말이죠. 있고,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페이턴트 벌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 특허 데이터의 파인 튜닝 부분에서 협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협업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칭화대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AI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랑 협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큰 돈 들이지 않고 금방 일이 끝날 것 같단 말이에요. 만약 금방 일이 끝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칭화대학이 1등, 첫 번째 협업할 후보, 두 번째는 저장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저장대학이 딥시크의 본산이죠.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알리바바랑 같이 연동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확실히 초기 비용을 확 줄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돈 안 들이고 하려고 그러면 이안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는 중국 과학원하고 얘기하는 거, 같이 협업하는 거, 중국 지식재산연구원, 좀 전에 말했던, 그죠? 그리고 여기도 괜찮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전 AI 심사 시범 프로젝트 팀. 여기는 실제로 한번 AI를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도 다섯 번째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일단 권장하는 거는 첫 6개월은 칭화대, 다음 1년은 중국 과학관, 다음 2년은 중국 지적재산권 연구원인가요? 그죠? 여기 이 세 군데랑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죠. 제가 보기엔 다 좋은 것 같아요. 칭화대, 중국 과학원 이렇게 하면은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소스 활용 전략에서 칭화대에서 만든 페이턴트 벌트, 이거에다가 한국어 추가 학습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것도 칭화됐거든가요? 그래서 특허 분류 체계 매핑 하는 것하고 등등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고 정말 좋아요. 정말 정리가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나왔고, 자 어쨌거나 다시 결론을 내리자 그러면은 방금 봤던 내용은 그러니까 R1을 트레이닝할 때의 자료입니다. R1의 훈련 시점 데이터에 기반한 내용이고, 그래서 요거는 좀 1, 2년 전의 얘기다. 그래서 조만간 R2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R2가 나오면 다시 이 질문을 다시 던질 거예요. 다시 던지면은 방금 했던 6개월 걸린다는 것이 사실상 6개월에서 한 달 이하로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1호간 든다고 얘기했던 비용도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다음 달에 한번 해보죠. 다음 달 해보고, 어쨌거나 결론은 특허청을 자동화하는 거, 물론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개입을 하지만은 사람을 돕는 AI 특허심사관 에이전트죠, 그죠? 다음 달에서 특허심사관 에이전트 해서 얘가 인간 심사관을 돕는 거예요. 인간 심사관을 보조하고,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니까 특허 심사 과정을 1초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1초. 지금은 특허 심사하는데 그 1년 걸리잖아요. 특허 내보셨나요? 1년까지는 안 들리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걸 1초로 줄일 수가 있다.